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는 기간,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적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사업자도 받을 수가 있고요.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이 정기 신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기 신청도 있죠. 반기 신청은 반기분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반기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정기 신청은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1년치를 통째로 다 신청하는 게 정기 신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보시면 단독 가구는 총 급여액이 4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여야 되고요. 그리고 헛벌이 가구는 4만원에서 3천만원이 사이,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60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는 2천만원 이하, 헛벌이 가구는 3천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1년의 총 급여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내 급여를 합쳤을 때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헛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구원 구성도 보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보고요.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보고 있어요. 근데 헛벌이 가구는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헛벌이 가구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도 헛벌이 가구는 300만 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이상 각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3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가구 원수 구성도 단독 가구와 헛벌이 가구를 이렇게 보고 있다 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보고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소득을 다 합쳐서, 가구원 전체 재산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합산해서 2억 미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이걸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재산이 전체 가구원들 합쳐서 2억 미만은 되는데 1억 4천보다 넘어. 이렇게 되면 지급액의 반만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4천 이상이고 2억 미만인 분들은 지급액의 반만 수령한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1년치 총급여액도 보고 가구원 구성도 보고요. 그리고 재산 요건도 봐서 이 조건들이 다 합산해서 맞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금액을 보시면 단독 가구는 3만 원에서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단독은 15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보면요.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정기 신청이 있고 반기 신청이 있다고. 근데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정기 신청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정기 신청을 하면 9월 말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추석 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말이 신청 지급 일자라고 보시면 되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반기분의 소득을 가지고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를 본 데 있잖아요. 그리고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말에 지급을 하는데, 1년치를 신청해서 9월 말에 1년치에 대한 그 근로장려금을 다 받는 거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반기 신청으로 쪼개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쪼개서 신청하는 게 귀찮다 하면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요 정기 신청 날짜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서 9월 말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 신청 날짜이기 때문에 요때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요건 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 있잖아요. 홈택스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바일로 하는 거는 손택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택스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가시면 정기 신청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정기 신청하고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 신청을 누르셔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가셔서 하시고,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손택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율이 높은 적금도 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웰컴저축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가 높아요. 근데 웰컴저축은행은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돼 있거든요. 지금 6%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들이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대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관련된 적금을 은행 가서 넣으시면 되는데, 근데 은행에 가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명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나는 근로장려금 이번에 대상자였다, 이걸 증명하는 서류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하고 신분증하고 요 은행마다 다른 요 예치금을 준비해서 가시면 되는데, 그 근로장려금 그럼 수급사실 증명원은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 민원 24에 가시면은 근로장려금 수급이라고 치시면 돼요. 근데 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수급이라고 하는 요 화면에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라고 하는 요거에 신청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신청을 딱 누르면은 기본 인적사항 넣고, 신청 내용 넣고, 수령 방법을 넣고, 신청하기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문서가 출력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민원에 요렇게 뜹니다. 뜨면은 요거를 출력을 하시면은 요렇게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증명서 요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아까 은행마다 예치금이 달랐잖아요. 그 금액하고 준비하셔서 적금까지 넣으시면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도 되셔서 근로장려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증명원을 떼셔서 신분증하고 예치금 가져가셔서 자산 증식에도 도움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 제 영상 참조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와 같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고이율의 적금들에 가입하셔서 자산 증식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